TV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찰리, 시간이 늦었어. 이제 자러 가야지. 누군가의 목소리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포근했다.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달콤한 채취가 가득한 그녀의 품속에서 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교실 창가에 활짝 핀 꽃과 오후에 먹은 달콤한 케이크, 넘어져 울음을 터뜨린 아이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다. 너는? 말 잘 들었니? 나 오늘 말 잘 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고개를 들어 엄마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이상했다.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나 데리러 오면 안 돼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엄마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엄마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아빠께서 엄마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시잖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의 눈동자에서 쓸쓸함과 그리움이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럼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할게요. 그럼 엄마도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바보.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하면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엄마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내 코끝을 톡톡 쳤다. 나는 뾰로통하게 입을 삐죽거렸다. 엄마는 나를 아직도 어린애로만 보다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에 가는데 나만 경원 아저씨랑 가요. 나도 엄마랑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요. 엄마는 놀이동산 가봤어요? 당연히 가봤지. 엄마의 눈에 그리움이 젖어들었다. 아주 오래전이야. 네가 없었을 때였거든. 엄마는 아빠랑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탔었어. 세상에서 가장 큰 솜사탕이랑 하트 풍선도 샀단다. 엄마의 숨결과 목소리가 데워지는 시럽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보글보글 거품이 일다가도 톡하고 터지는 순간에는 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다음 시험 때 꼭 3등 안에 들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빠가 허락하면 엄마와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세상에서 제일 큰 솜사탕과 하트 풍선도 살 수 있겠지. 엄마, 다음에 저랑 놀이동산 가요. 약속할게. 손가락 걸어야죠. 도장,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 찰리야, 엄마랑 놀이동산 가고 싶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는 나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죠. 나는 힘차게 끄덕였다.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던 탓일까?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다.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우울해 보였다. 그럼 우리 둘이 몰래 나가자. 아빠한테 안 들키게. 좋아요. 나는 온갖 잔머리를 굴려 경호원 아저씨를 설득했고 엄마와 놀이동산에 갈 수 있었다. 놀이동산에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다.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있던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티 없는 순수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활짝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나도 엄마랑 왔거든. 엄마, 우리 뭐 탈까요? 찰리가 타고 싶은 거 탈까? 그럼 회전목마 먼저 타요. 그리고 관람차, 그 다음에는 열심히 외운 놀이기구들을 읊었지만 전부 타기도 전에 나는 지쳐버리고 말았다. 찰리, 고집 그만 피우고 잠깐 쉬자.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보라색 풍선을 내 손목에 걸어주었다.
엄마가 하트 풍선을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샀어. 이 풍선은 어떠니? 예뻐요. 이 색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신나게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내 손을 따라 함께 살랑거리는 풍선을 바라보았다. 노을에 온 세상이 물들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올게.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획 돌리고 바짝 긴장한 채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랑 같이 갈래요. 방금 한 걸음도 못 걷겠다면서 업어달라던 아이가 누구였더라? 엄마는 허리를 숙여 내 코끝을 톡 하고 건드렸다. 금방 올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몸을 일으키자 경호원들도 움찔하며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가 나를 향해 윙크하자 눈치를 챈 나는 내 가방을 경호원 아저씨에게 건넸다. 아저씨, 제 가방 좀 들어주세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나는 내 손목에 걸려있는 보라색 풍선을 풀어 엄마 손목에 둘둘 감았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도 풍선이 보이니까 엄마가 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엄마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엄마의 눈동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 같기도, 요동치는 불안한 파도 같기도 했다. 풍선이 보이면 엄마가 오고 있다는 뜻이야. 엄마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석양의 태양빛이 엄마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둘씩 켜지는 놀이동산의 불빛 속으로 걸어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보라색 풍선이 나 여기 있다며 손을 흔들듯 저 멀리 하늘에 살랑거렸다. 하지만 놀이동산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쥐죽은 듯이 고요한 새벽녘이 될 때까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이따가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날 따라오면 돼. 그런데 너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어떻게 소방자원봉사를 할 생각을 했어? 멋있어 보이니까요. 저 신입도 오래 못 가겠군. 소방관은 되기 전에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힘들어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야 좋지. 사실 나도 처음에 멋있어서 이 일을 했어. 그래서 아내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마크!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와볼게. 여긴 위험하니까 당장 나가자. 식탁에 2인용 식기가 있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인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 누가 더 있을 리 없다고. 지금 당장 철수해. 먼저 대피하시고 저한테 5분만 더 주세요.
너 죽고 싶어? 마크, 어떡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 너처럼 명령도 안 듣고 함부로 행동하는 바보가 내 앞에 희생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아까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방관의 임무는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죠. 전체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구호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며칠 동안은 출동하지 마. 그리고 돌아가서 경위서 제출해. 죄송합니다. 경위서는 만약 3천자 미만이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앉으세요. 알렌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알렌. 최근에 일이 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군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요즘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오래전부터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군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도 효과가 없더군요. 밤을 새워도 그렇고요. 해 뜨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잠이 들지 못할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과거를 생각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제 친구,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가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그분이 꿈에 나타난 건가요? 네, 우선 명복을 빕니다. 친구의 죽음은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시간이 그곳에서 당신을 꺼내줄 거예요. 시간이 정말 고통을 무뎌지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만 같죠?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 말입니까?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은 평생을 지배하기도 하죠.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힘들어서 상담을 일찍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수 씨,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네요. 매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요즘 잘 지내시나요? 물론이죠. 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의대 생활에 적응은 했나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제 아버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차이수 씨만큼 잘 자란다면 소원이 없을 거예요. 아, 폴에게 줄 게임 카드예요. 잊어버릴 뻔했네요. 일단 저에게 주세요. 시험 끝나면 전해줄게요. 밀크티, 아이스 초코 중에서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가끔은 다른 게 생각날 때가 있죠. 혹시 와인 있나요? 와인을 드실 수 있나요? 한 입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니에요? 반 모금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마침 마트에서 산 와인이 한 병 있어요. 그럭저럭 마실만 하군요. 많이 드시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와인을 마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요즘에도 불면증이 있나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약의 복용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차이수 씨가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해보죠. 과거라면 언제를 말하시는 거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그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렸을 때 일상은 지루하고 따분했어요. 기억할 만한 일은 없었고요. 잘 나가 놀지도 않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궁궐 같은 집에서 길을 잃기도 했고요. 제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형에게 누나에게 기댈 수도 없었죠. 어머니는요? 어머니라... 어머니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오늘 일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닥터 알렌.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찰리, 나는 미용실에 가고 싶구나. 일주일 동안 저 안에 있었더니 머리가 많이 자랐어. 제가 모실게요. 살인자의 머리를 잘라줄 수는 없어요. 내 가위가 더러워질 것 같군요. 찰리, 난 이곳을 떠날 거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을 해줄게.
스승님,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데요? 그 사람들 때문인가요? 스승님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라도 엠마에게 치료를 권유했을 거예요. 그 어떤 의사에게도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계속 꿈에 엠마의 얼굴이 나왔어. 결과를 알았으면 치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지. 내가 밉다고 했어. 나의 환자가 나를 밉다고 말했어.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줄곧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왔어. 하지만 환자를 구한 뒤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 그건 스승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대중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병원이 왜 스승님을 해고하는 거죠? 그들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스승님은 오직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셨잖아요. 빈곤한 약자를 구제하는 건 원래 사회보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결국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요? 의사의 의무는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찰리, 의사든 사람이든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사회가 돌아가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의사는 더 특별하지. 사회적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직업이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건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지만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법도 배워야 해. 의사가 된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란다. 성질 좀 죽이고. 너는 타고난 의사란다. 사회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면 넌 더 성장할 수 있어. 제발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거라.